여러분, 정은보 금융감독원 원장, 야, 퍼펙트 스톰이 온다 하는 이야기를 취임사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퍼펙트 스톰을 알게 되고 거기에 대한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퍼펙트 스톰이란 말을 2번, 3번까지 써가면서 경제계가 대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해왔거든요. 이번에는요, 여러분, 이번에는 부채에 대한 섬뜩한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한계차주의 부실화를 대비해서 충당금을 더 쌓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요, 또 이게 정치적인 수사일 수도 있잖아요. 정치적인 수사일 수도. 이게 여러분, 시장에 구두 개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수사를 써서 시장에 구두 개입을 함으로써 시장을 너무 냉각이 되어 있으면 좀 올리고요, 너무 격화되어 있으면 좀 가라앉히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의 이야기는 정치적인 수사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현실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이야기예요. 왜 아니라고 생각을 하나 하면요, 한계차주라고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게다가 한계차주 대신에 취약차주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취약차주. 쉽게 말하면 돈을 빌렸는데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겠죠.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충당금을 더 쌓아야 한다, 이 이야기는 결국은 금융권에다가 한계차주가 부실화될 수도 있으니 충당금을 쌓아라, 대손 충당금을 쌓아라, 이렇게 직격한 겁니다. 결국은요, 한계차주나 취약차주가 어려워진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충당금을 더 쌓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충당금을 더 쌓아라. 그런데 여기서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성범 금융위원장도 1금융권을 만났을 때 충당금을 더 쌓아라,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2금융권에게도 충당금을 더 쌓아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은보 원장은요, 이게 저는 엄청 아주 구체적으로까지 들어간다는 자체가 위기가 생각보다가 가까이 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요, 증권회사, 그 다음에 여전사라는 게 여신 전문 기업이란 뜻입니다. 카드사 이런 데가 여전사가 되겠죠. 이런 데는 수신 기능이 없어. 내주기만 하고 대출만 하지 수신 기능은 없잖아요. 수신 기능이 없어서 자금 조달이나 운영에 미스매치가 발생할 수도 있다. 와우. 그러면서 유동성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따져보고 경영진은 리스크를 수시로 점검하고 그 적정성 여부를 감독당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너무 구체적이죠. 저는 여기에서 놀랐습니다. 사실 금융당국의 수장이잖아요.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감독원장 이러면 이분들은요, 금융의 수장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정권사, 여전사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준비를 해서 충당금을 쌓아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전에 없던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뭔가 이게 신호가 온 것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호가 온 것은 아닌가. 사실 말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피상적인 신호는 지금 있습니다. 비상적인 신호는. 지금 미국이 엄청나게 금리를 인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계부채를 가진 사람들 불안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불안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가계부채가 적어야죠. 1844조 9천억 원이 작년 3분기예요. 그러니까 불안에 떨고 있는 상태, 이것을 이미 감지한 것 아닌가. 정은봉 원장이 실제로 가계부채의 디폴트 가능성, 쉽게 말하면 채무 불이행의 가능성에 대한 어떤 정보를 더 많이 가진 것은 아닌가. 저는 그렇게까지 해석을 합니다. 만약에 지금 말입니다. 가계부채에서 그런 한계차주나 취약차주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런 정보가 지금 나온다면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면요. 우리도 덩 떠밀려서 금리 인상해야 되거든요. 미국이 지금 적어도 올해입니다. 올해 5번, 많으면 7번까지도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미국의 금리가 0.25인데 5번만 올린다고 하더라도요. 1.5%가 되죠. 7번을 올리면요. 2%가 됩니다. 그러면 금리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간다는 금리가 과연 가파르게 올라갔을 때 지금 이미 부실의 징후가 보이는 가계부채 취약차주들, 여기에 한계차주들 버틸 수 있겠느냐. 저는 이런 얘기로 읽히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로. 결국 금융감독원장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지금까지 가계부채에 대한 것, 또 자영업자 부채에 대한 것, 여기에 어떤 방점을 두면서 내가 악인의 역할이라도 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할 정도니까 여기에 한계차주와 취약차주가 많다고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금리를 올리면 충격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요. 더 큰 문제는 우리도 금리를 덩 떠밀려서 계속 인상을 해야 된다는 문제예요. 지금 미국이 만약에 1.75에서 2%까지 가면요. 우리는요. 2% 가지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미 긴축 발작이 터져서 외국인들이 한국을 떠나고 있는 코리아 엑소더스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2%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2.25나 2.5%까지 올라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충격의 도는 어마어마할 겁니다. 어마어마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가계부채도 가계부채지만 가계부채와 같이 연동되어 있는 자영업자 부채, 여기는 진짜 줄줄이 폭발한다 하는 이야기가 이게 사실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2021년 11월 기준으로 자영업자들 부채 632조입니다.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다중채무자라고 이야기하는 금융권이 한 개가 아니라 두 개가 아니라 3개 이상에서 돈을 빌린 채무자가 지금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이에요. 금액만 하더라도 157억 원이 되고요. 전체 대비해서 말입니다. 다중채무자의 비율이 24.8%가 된다는 겁니다. 과연 이것을 이겨낼 수 있겠느냐. 저는 그런 두려움 지금 굉장히 큽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요. 돈 푸는 재미에 이게 뭐 경제는 부채로 떠받치면 된다. 돈 풀어서 뿌리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지만요. 중요한 것은요. 지금부터입니다. 오죽했으면 금융감독원장이 지금 연일 섬뜩한 경고를 내겠습니까? 고승범 금융위원장은요. 주가가 떨어지고 외국인들이 탈출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너무 과도하게 생각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금융감독원장은 지금 그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충당금을 더 쌓으라는 그야말로 엄청난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가 훨씬 빠른 속도로 상황은 좋아지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읽고 있어요. 그만큼 말입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하는 이야기, 이것은요 현실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금융감독원장이 받는 정보는요 우리가 받는 정보보다는 수십 배가 많을 거예요. 그 수십 배가 많은 정보를 가지고 본인의 어떤 명석한 머리로 분석을 해서 그 이야기를 시장에다가 한 번씩 툭툭 던지는 거거든요. 한 번씩 툭툭 던질 때 그때 던지는 것이 시장에 구두 개입을 하기 위해서 던지는 것도 있고요. 실제 위기가 와서 미리 알려주는 그런 던지는 말도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의 이야기는요. 시장에 이미 왔기 때문에 빨리 대비하라는 차원에서 던진 말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